예, 날씨가 그래도 덥지만 그렇게 덥지 않았죠. 예, 좀 더워야 되는데 자연의 원리로 인해서는 근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니기에는. 여러분 오늘 날씨 유혹에서 놀러 가시고 싶었을 텐데 이 자리에 오신 건 너무 환영하고요.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 한 달, 아메이 이런 미팅장에 오신 지 한 달, 아니면 두세 달 되신 분을 모시고 오신 분.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런 자리가 저는 참 낯설었던 데가 있습니다. 어느새 20년이 됐더라고요, 아메이가. 20년이 되었는데, 저한테 아메이는 처음에 만났을 때 아메이는 굉장히 낯설었고, 하고 싶지도 않았고, 저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동생이 꾸준히 저한테 왔던 것 같아요. 꾸준히 오니까, 그 동생을, 그래도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 동생을 말리러 이런 곳에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가 저한테는 참 행운인 것 같고, 20년이 지난, 저는 40대를 아메 속에 다 보냈거든요. 50대도 다 보냈어요. 20년이 지난 저한테 아메는 참 새롭고 감사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아메를 어떻게 전해주면 좋을까, 내한테도 이렇게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던 저한테도 이렇게 너무 감사한 도구가 됐는데 오늘 오신 분들한테 어떻게 이 아메를 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근데 준비한들 마음이 열려야 되니까 여러분 꼭 한번 저 아줌마가 무대 위에서 조금 전에 저를 소개한 사람이 제 작은 아들입니다. 제 아들 얘기도 나올 건데 이 아메를 지금 아메가 글로벌 아메는 66년이에요. 한국 아메는 36년이고요. 그렇게 제가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1시간인데 이 1시간에 어떻게 아메를 알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메를 선택하는 것도 여러분의 자유고 선택하지 않는 것도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메 왔을 때 처음 들었던 말이 뭐냐면요. 목숨 다음으로 중요한 게 경제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죽는 거 말고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살고 죽는 생명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은 우리가 살아가야 하니까 경제적인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남편분들이 일하기 싫어도 회사를 가고 정말 자존심 상해서 가슴 안쪽에 사직표를 넣어놓고 내가 언젠가는 뿌리고 나오리라 하지만 처자식 때문에 못 뿌리고 나오고 또 남편이 너무너무 회사에서 자존심 상해서 아내 입장에서 여보 때리쳐 이 말 하고 싶지만 여보 좀 참어 이렇게 되는 것들이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일들이 포함이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만 포커스가 아니라 내 삶의 질을 바꿀 수 있고 먹고 사는 게 해결되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꿈을 꾼다는 거는 저는 꿈이 없었거든요. 꿈은 무슨 꿈? 제가 아메를 시작할 때는 부자가 되고 싶어서 했던 것도 아니고 이런 무대 위에 서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남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저는 한 건 아니에요. 제가 시작했을 때는 준비되지 않은 노후가 너무너무 무섭다는 거. 미래를 준비하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늙어서 가난하지 않으려고.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내한테 너무 소중한 우리 자녀들에게 짐이 된다는 거. 저는 그게 싫었거든요. 그게 싫어서 뭔가를 알아보고 뭔가를 준비하고 싶었는데 자산의 개념도 그리고 추측의 개념도 전혀 몰랐었어요. 근데 우연히 동생을 만나러 온 말리러 온 이곳에서 저는 아메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잘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잘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할 수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저는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스펙도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렇지만 이곳에서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희망적이지 않느냐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곳에 있은 지가 20년이 되었어요. 세월이 지나니까 너무 빠르게 변하잖아요. 세상은 너무너무 빠르게 변하는데 우리들은 과연 변하고 있는가 안 변하고 있는가. 세상의 변화에 따라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 제가 20년 전에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곳에서 내가 잘할 수 있고 잘할 수 없고가 아니라 배운다는 거. 내가 변하지 않으면 변화를 강요당하는데 제가 집에서 TV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나를 쳐서 이런 자리에 앉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먹고 사는 일에 숙제가 끝난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먹고 살기 위해서 숙제를 끝낸다는 거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그거는 안 되실 거예요. 제가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지나서 1000만 매출이 6번째가 15일에 다 끝나는 걸 보면서 와, 내가 내 먹고 사는 일의 숙제를 끝낸다는 게 이런 거구나. 프리덤이라는 그 글씨가 그냥 책 속에 있는 단어가 아니라 제 삶 속의 프리덤으로 다가오는 건 거예요. 그런 기회가 되는 시간이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 저 아줌마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한테나 성공의 기회를 주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고, 저는 오늘 제 삶을 통하여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해드리면 너무 좋을까 싶어서 공유한 끝에 제 20대, 30대, 40대의 기회, 만남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진 너무 멋있죠? 작가님들이 찍어줘요. 여행 가면. 다이아몬드 여행 가면은 작가님들 따라가서 저희 부부가 이렇게 나이가 65, 62에 찍은 사진이에요. 남편 나이도 모르겠네요. 66이네요. 정말, 아메를 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저렇게 다정하게 사진을 안 찍을 수도 있어요. 아메를 하면서 생각도 바뀌고 서로 바라보는 것도 바뀌고 돈그릇도 커지고 마음그릇도 커지고 배려도 커지고 이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스펙 그리고 뭐 능력 이런 게 중요하지 않대요. 시간이 지날수록 뭐가 중요하냐면 소통, 관계 이게 중요한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맥이 건맥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런 것들을 하루아침에 바뀌어지지는 않거든요. 하기 싫은 걸 하면서 따라하다 보니까 하나씩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부부도 건맥의 관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회와 감사에 대한 얘기를 제 인생을 담아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나의 20대의 기회. 여러분 기회를 원하세요? 여러분 삶 속에서 감사가 가득하세요? 열심히 너무 좋아. 열심히 살면 감사가 안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나아간다는 거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든 거예요. 귀찮은 건 거예요. 그걸 변화라 그러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그게 안 하던 걸 하기 때문에 힘든 건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감사를 잘 몰라요. 근데 꾸역꾸역 해내고 보면 열매라는 게 맺어지고 내가 변화라는 게 생기면 그때서 떠오르는 게 감사예요. 근데 조금 더 현명할 수 있으면 만남의 축복이 있으면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주는 멘토를 잘 만난다면 당신의 지금의 상황은 도전하고 있는 상황이고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들이 쌓이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니까 감사한 타이밍이야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똑같은 상황을 하더라도 감사한 마음을 느끼게 되고 감사가 생기면 열매는 2배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했을 때 우리 어디에 관점을 두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곳에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지만 6, 7, 8 우리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6, 7, 8이 정말 포기하고 싶은 분도 계실 거예요. 6월 달이 제일 어려운데 세 달이 남았으니까 이달 앞에 거 못할 것 같아서 포기할 것 같잖아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힘든 거는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돈그릇이 커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싶으세요? 안 힘들고 싶으세요? 힘들고 싶으시죠?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20대를 되돌아보니까 저는 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대구에서 태어났고요. 저의 전공은 디자인을 전공을 했습니다. 제 20대죠. 저는 20대에 제 남편을 만났습니다. 선을 봐서 결혼을 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괜찮은 남자를 찾아서 딸을 치워버리리다. 그래서 100개의 선을 보겠다고 저희 아버지가 결정을 하셨는데 김태준 리더님이 첫 번째 남자입니다. 예. 부모님 마음에 드셨네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안양에 노르브펜트에 다녔기 때문에 저는 서울에 살고 싶다는 동경도 없었고 그 집 바운더리를 떠나지 않는 집에만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안양에 오게 됩니다. 근데 이때 저의 기회의 선택이 있어요. 저희 남편도 오늘 처음 들을 거예요. 김태주 씨가 그러더라고요. 저희 집을 얻는데
안양에다가 얻을까 수원에다가 얻을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안양이 서울에 가까웠냐고, 수원이 서울에 가까웠냐고.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너무 지혜로운 선택을 했었죠. 그래서 안양이 서울에 가깝다. 그럼 안양에 하자. 이래서 안양에 19.5평으로 제가 어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제 7동에 살아. 지금 재개발이 되어서 다른 집의 모습인데 여기서 5층에 시작을 했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면서 넉 달 뒤에 집들이를 김태주 씨가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넉 달 내내 집들이를 했거든요. 집들이를 끝나고 나니까 일본 주재원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20대 후반에 오사카에 주재원으로 발령이 나서 일본을 저희가 가게 됩니다. 그때는 여행 자유화가 되지 않았고요. 방공 훈련을 받아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본에 갈 때 친구들이 공항에 마중을 나와서 잘 갔다 오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시대였거든요. 저 때 일본에 갔었을 때 저는 저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일본을 가고 미국을 가면 선진국에서 선문물을 받아와서 한국에서 아이템으로 활용을 하면 우리의 속도가 늦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기회라는 걸 잡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 20대인 저도 저걸 알고 있어서 일본에 가는 것이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이에요, 여러분. 3년 내내 기회를 찾았어요. 길거리를 다니면서 보면서 어떤 게 내한테 아이템이 될까? 어떤 게 내한테 기회가 될까? 찾았답니다. 근데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어요. 근데 그렇게 찾아도 안 보이던 것이 한국에 오니까 한국에서 저보다 늦게 일본에서 썼던 물건들이 아이템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DDR, 그게 뭐냐면 스티커 사진,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생각했느냐면 아무리 내가 보려고 해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볼 수가 없구나. 그래서 저는 그걸 못 보고, 그리고 만약에 봤어도 자본금이 없어서 저는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 본 이유가 경험도 없지만 제한테 제 생각의 틀만큼을 할 수 있는 걸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못 보고 왔었고, 한국에 왔었을 때 저는 일본에서 아들을 잘 못 키우면 아들이 장가를 못 간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본에 40년 전에 일본에서 능력 있는 사람은 그때도 처가 몇 명이 되고 능력 없는 사람은 결혼 못 하는 걸 봤거든요. 이 시대에 아들 둘의 엄마로 산다는 거는 저는 굉장한 전투력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극성 엄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동영이를 그네를 일본에서 낳습니다. 저희 엘라랑 닮았죠. 저희 엘라랑 많이 닮았습니다. 이게 제 20대 그거. 그러면서 제가 우리 아이한테 제 남편의 월급으로는 아이를 마음껏 키울 수가 없어서 제가 미술 레슨을 시작을 하면서 우리 동영이를 만 2살 때부터 영어 유치원에 보냅니다. 그때 영어 오픈 멤버였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1년만 지나면 하늘이 꾸무리하네, 오늘 좋네, 이런 말을 할 거라는 선생님의 희망사항에 우리가 끌려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되돌아보면 한 달 할 걸 1년 한 것 같아요. 그때 커리큘럼도 없고 약하니까. 그래도 아무튼 아들을 잘 키워보겠다고 제가 극성맞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영이가 좀 엘라 때문에 밤샘 잠을 못 자던데 엄마 마음을 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20대를 제가 되돌아봤었을 때 이렇게 많은 것들이 별표가 쳐지는 걸 보면서 내 인생에 20대가 있었고 20대의 기회가 있었는데 저 기회마다 나는 어떻게 선택을 했는가.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흘려 살지 않았고 제대로 살려고 했었고, 저는 동영이를 임신했어도 정말 극성 맞았고 태어나서도 정말 극성 맞았거든요. 애 하나 천재 만들어 보겠다고. 그러면서 제 30대 두 번째 기회입니다. 제가 30살이 됐을 때 저희 창녕이를 낳습니다. 저희 창녕이를 놓으면서 창녕이가 머리가 더 컸어요.
장영이가 놓으면서 굉장히 제가 뭐가 많았냐면요. 갈등이 많았어요. 동영이한테 사랑을 듬뿍을 주고 작은 애한테도 아웃하게 하지 않으려고 사랑을 준다는 마음으로 4년의 터울을 뒀거든요. 그러니까 4년이 되니까 자유로워지잖아요. 애가 저만하니까 동영이가. 이렇게 놓고 싶지 않은 건 거예요. 그게 내가 편한 이기심과 그럼 나 혼자면 나는 편한데 나중에 동영이가 혼자 외로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낳아줘야 되는 모성애와 이기심의 갈등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모성애가 강해서 저희 장영이를 생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둘이가 사이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며느리가 무남 동녀인데 지금 애기 놓은 지 40일도 안 됐는데 하나 더 놓겠다고 막 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동영이하고 장영이하고 사이가 너무 좋아서 자기도 그렇게 사이 좋은 그 관계는 잘 없는 것 같다 그러면서 욕심을 내니까 제가 그때 한번 모성애를 부릴만 했었죠. 그러면서 진흥아파트 17.5평에서 34평을 가서 34평에서 39평까지 이게 제 30대 다 옮긴 거예요. 그러면서 저 집에 있으면서 제가 가고 싶었던 것은 강남이었었어요. 아이들 학군도 바꾸고 싶고 강남으로 가고 싶어서 길을 썼는데 항상 내 인생에 언제나 감사하게 노를 해주시는 저희 김태조 리더님이 또 강남 가는 걸 무지 강하게 노를 하셔가지고 제가 선택한 곳이 어디냐면 4차 전철 4호선이 있는 곳으로 4호선이 있는 곳으로 갔었어요. 진짜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때 선택이 정말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꿈마을 금아파트로 제가 이사를 오고 꿈마을 금아파트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남편이 36살 때 노르프 페인트 이사가 됩니다. 그럼 저는 이때까지 미술 레슨 하던 거 이때 미술 레슨을 안 하고 평촌으로 이사 왔는데 사실 저는 평촌이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평촌이 마음에 안 들고 늘 강남을 가고 싶었는데 강남을 못 갔던 게 늘 마음속에서 불편함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서 저희 창녕이 친구 엄마들을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놀라느냐면 제가 그때 36살 하고 친하게 지냈던 엄마가 36살, 37살 이렇게 있었었는데 저는 김태조 리더님이 계속 부장되고 9개월 만에 이사가 되고 직장 생활을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직장인으로서는 또 저희가 그렇게 소비가 많지 않으니까 먹고 사는데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이 좀 좋았어요. 호텔 가고 뭐 이러면서 살았는데 그때 그 친구 엄마들이 목표가 뭐냐면 40대 백수가 되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둘 다. 한 사람은 약국을 경영하고 있었고 한 사람은 용산에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용산에 있는 친구는 40대 백수가 되게 돈이 나오게 만들어 놓고 뉴질랜드로 이민 가는 게 목표라는 건 거예요. 그리고 약국을 하는 친구는 40대 약국을 그만 나와서 돈이 나오게 해놔놓고 40대부터는 백수로 사는 게 목표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우연히 차를 마시며 사는 그곳에서 저는 너무 멘붕이었었어요. 저는 아껴 쓰고 남편이 부장이 되고 9개월 만에 이사가 되니까 정말 제 마음은 회사 회장님을 찾아가서 회장님 제 남편 부장 좀 더 시켰다가 조금 더 있다 이사를 시켜주세요. 그러면 너무 좋겠어. 이 말이 정말 하고 싶었거든요. 가늘고 길게. 근데 그 말을 하면 남편 쫓겨날 것 같아서 그 말을 못했을 뿐인데 근데 제가 갖고 있었던 관념 그래도 괜찮았잖아요. 안양이 서울에서 가까워서 안양을 선택한 저 그리고 4호선으로 찾아간 저 이런 선택이 괜찮았거든요. 꿈마을이 평촌에서 제일 좋은 동네로 제가 그냥 찾아간 곳이고 나중에 더 좋아졌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제 그릇에 그만큼인 건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은 목표가 다른 거예요. 40대 백수가 되려고 했으니까 지난 20대 후반부터 30대 중반까지 어떻게 살았을까요? 목표가 40대 백수이기 때문에 그들의 선택의 기준이 달랐던 건 거예요. 저는 그냥 아껴 쓰고 저축하고 그냥 살았지만 남편이 끝까지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지 못할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멘붕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게 뭐였는지 아세요?
시간을 돌리고 싶었어요. 나도 다시 저 시간을 돌리면 나도 저렇게 자산을 만드는 삶을 살고 싶은데 나는 자산을 만들 생각도 못하고 그냥 살았다는 거. 우리 남편이 빨리 회사를 그만두면 어떡하지? 임원이 빨리 되었으니까 회사를 빨리 나올 텐데 이런 고민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난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미술학원 할까? 등기도넛 할까? 베스킨라빈스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선택을 한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제가 멘붕이었던 그 시간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래서 또 40대가 되었습니다. 제 삶에 20대도 분명히 기회가 있었고 그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그때는 그만큼 클 거라고 생각 못했지만 그때마다 정성껏 정직하게 바르고 살았던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냥 깨부리고 놀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제 40대 시작에 저희 동영이가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동영이가 미국을 유학을 보내고 초등학교 5학년 때 보내고 저희 김태준 리더님은 상무가 되고 그리고 저는 아내를 만납니다. 아내를 만나서 아내를 시작하게 되는데 제가 아내를 만났을 때 뭔가 느낌이 아무도 그렇게 얘기해 주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공개된 비밀. 그래서 아내의 얘기를 들으면 괜찮은데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했느냐면 한번 알아봤었어요. 근데 왜 못 알아듣는 줄 아세요, 여러분? 바깥의 사람들이 아메를 못 알아듣는 이유와 여러분들이 아메가 간절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한 거는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고 바깥에 못 알아듣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건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면요. 아메 속의 얘기는 자산을 만드는 일을 배우는 거예요. 돈을 만드는, 돈이 축적이 되는, 돈이 만들어지는 사과나무를 키우는 것 같거든요. 근데 바깥의 사람들은 1시간 일하면 1시간 돈을 받고, 한 달 일하면 한 달 일한 수고비를 받고, 1년 일하면 1년 일한 시간하고 돈하고 바꾸는 그 개념이 있으니까 아메를 보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걱정을 해요. 지금의 내 모습은 3년 전, 5년 전 나의 선택이 결과가 되고 지금 열심히 안 사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직장에서 모두 다 피곤하게 열심히 사는데 그들의 모두의 공통점은 뭐예요?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한다는 건 거예요. 근데 우리 남편의 수입이 끝났을 때 우리 남편의 수입은 언젠가 끝나요. 저는 이걸 점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남편의 수입은 100% 끊어집니다. 월급쟁이는.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걸 임시 수입이라 그러는 건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명함이 있을 때 명함을 준비하라고. 저는 특별히 잘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제 남편이 명함이 있을 때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메의 창업자 자서전을 제가 읽게 됩니다. 그때는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가 우리 ABN에서 팔았었어요. 우리 사이트 안에서 팔았기 때문에 도대체 창업자가 어떤 마인드로 어떤 생각으로 이걸 했을까? 그 창업자의 생각을 읽으면은 제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마음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일 처음 사본 책이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 제 그릇이 작기 때문에 이 속에서 공부하고 키우면서 창업자의 생각이 여러분 너무 신기한 거 아세요? 해가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핀이 올라갈수록 경험이 커질수록 수익이 많을수록 창업자의 정신과 생각이 더 감사해져요. 그리고 조금씩 더 알아져 가는 것 같아요. 내 그릇만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메를 만나게 되었고 아메 안에서 제가 47살에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47살에 다이아몬드가 됐는데 정말 밥하다 빨래하다 나왔고 이 속에서 있다 보니까 기회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남편의 수입이 끝난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열심히 아메 비즈니스를 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프로가 되어야 된다. 아마추어는 돈을 벌 수 있어요? 돈을 벌 수 없어요? 돈을 벌 수가 없거든요. 저는 제 아들을 열심히 키우려고 애를 썼었잖아요. 정말 아이들한테 돈을 엄청 많이
넣었거든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걸 시켰었어요. 그 얘기를 하면 책을 한 권을 써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저희 아메 사업을 하면서 내가 이 속에서 집중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아이들을 다 그게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창영이한테 밥도 안 챙겨주고 저희 창영이한테 돌보지도 않고, 왜냐하면 내가 아메를 해내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영이의 10년 유학 동안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었어요. 그 동영이가 10년을 유학 보내는 게 전 너무너무 어려웠었어요. 제 인생에 있어서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갈 때가 40대였거든요. 큰애 미국 보내고 창영이 또 대학교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형의 둘 다 관계가 좋으려면 한쪽에 치우치는 걸 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창영이한테도 마음껏 다 해줬었어요. 만약에 아메를 만나지 않았으면 저는 그럴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메 안에서 아이를 유학 보낼 수 있었고 아메 안에서 우리 아이들의 어깨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도구가 될 거라는 건 저는 믿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밖에 없었어요. 되돌아갈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 아메가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안 어려운 거예요? 아메 어렵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메 어려울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세제를 전하는 게 어려워요? 자격증이 필요해요? 산부 쓰는 거, 치약 쓰는 거. 근데 그런 것들이 분명히 전하는 건 쉬운데 사람들이 내한테 쉽게 안 쓰잖아요. 쉽게 안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유리하다는 걸 알려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소비자로 남았을 때는 디자인을 전공했기 때문에 향이 좋은 거, 그리고 디자인이 좋은 거, 이런 걸로 저 혼자 그냥 쓰면 됐었어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안 쓰거나 버리거나 남 주면 되는 거였었어요. 그거는 소비자 입장에 있는 건 거예요. 근데 소비자들은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돼가 있기 때문에 나는 매달 따박따박 소비자들이 반복해서 쓸 수 있게 만들어야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반복해서 썼을 때 내한테 수입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반복해서 쓸 수 있도록 안내를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힘든 건 거예요. 사람들은 들으려고 해요? 안 들으려고 해요? 안 들으려고 하는 건 거예요. 그런데요, 정성을 좀 들어보면 내가 가면 아이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오신다 그래요. 내가 가면 그 사람들이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왜? 저는 중간에서 플랫폼이잖아요, 여러분. 아메 회사가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주는데 이 최고의 제품을 다른 데 맡기지 않고 저한테 준 거예요. 그 대신에 그 소비자는 여러분 각자가 가져라. 10명의 소비자를 내 사람을 만들면 10명이 여러분 거고 100명을 만들면 100명을 여러분 거고 1000명을 만들면 1000명을 만들어서 상속까지 해주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쿠팡이 되는 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쿠팡 많이 쓰시지 않으세요? 쿠팡 안 쓰시는 분 없으시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때 어떠셨어요? 쿠팡이 처음 나왔을 때 계속 적자 본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저는 우리 성희가 우유를 시키더라고요. 쿠팡에서 우유 1개를 시켰대요, 저보고. 그 제가 속으로 뭐라고, 저런 걸 시켜. 제가 그랬다니까요. 근데 지금 제가 우유 하나를 시키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저께는 제가 밤 11시에 하나 주문하려고 들어갔더니만 쿠팡이 사람이 많이 올라와서 잠정적으로 움직이지가 않는데요. 이제는 쿠팡은 우리 생활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그 플랫폼을 놓고 쿠팡이 계속 돈을 투자한 건 거예요. 계속 돈을 투자해서 우리 소비자들이 떠나지 않게 편하게 만든 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돈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 뭘 해야 되죠? 발품을 팔아야 되는 건 거예요. 소비자들한테. 아메의 특별한 제품을 가지고 당신한테 유리하다는 거. 어차피 해도 시간은 가고 안 해도 시간이 가는 그 시간을 어떻게 저 사람들한테 아까 말했잖아요. 관계가 만들어진다고. 인맥이 건맥이 되는 거라고. 내 성질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메가 준 기회를 가지고 관계를 하나씩 만들어가서 소비자들이 유리해서 스스로 물건을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아메 비즈니스더라는 거야. 근데 내가 내 성질대로 자꾸 하게 되니까 이곳에 와서 보고 배우고 듣게 되면은 내가 하나씩 바뀌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 버렸네. 이때 저희 장영이가 이제 성악을 전공합니다.
이때도 제 장년이 성황을 한다 그럴 때 제가 그랬었어요. 너무 감사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미술을 전공했지만 미술로 지금 살고 있지 않잖아요. 저희 동네에 인테리어를 너무 제일 잘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전공이 디자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삶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공대로 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창녕이는 뭘 할까 싶으니까 악기들도 잘하면 좋지만 언제든지 가서 뭐 들거나 피아노가 있어야지 그걸 발휘를 하잖아요. 근데 성악은 그냥 노래만 한 곡 불면 테이프 틀듯이 누르면 노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창녕이의 자기한테 가장 무기가 될 수 있는 건 성악이지 않을까 싶어서 시켰는데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불러라 그러면 엄마 나는 프로야. 연습을 하고 노래를 해야지 테이프 틀듯이 누르면 나오냐고. 그리고 우리 아들은 맨날 오페라라 그러는데 저는 뮤지컬이라 그러고 엄마 뮤지컬하고 오페라하고 달라. 여러분 다른 것 같아요? 같은 것 같아요? 달라요. 전 비슷했거든요. 오페라나 뮤지컬. 창녕이 그런 차이점 막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제는 하도 제가 그런 거에 상관없이 테이프 누르듯이 털으니까 이제는 아무 때나 잘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들한테 가장 큰 무기가 되어주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는 기회는 늘 기회의 모습으로 오지 않지만 기회는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기회를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드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20대도 30대도 40대도 제가 잘 살았지만 뭐가 있느냐면 그거는 내 인생을 바꿀 만하지는 않았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제가 진행을 했고 이제 50대, 제 인생은 50대입니다. 저희 남편이 드디어 회사를 그만뒀어요. 제가 암에 진행하고 4년 만이었었어요. 제가 에메랄드였었어요. 파운더스 에메랄드. 저는 저희 남편이 상무이사이기 때문에 전무가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이 회사에서 가장 잘 나가는데 저희 남편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사장님이 회장님하고 트러블이 생겨서 그 라인이 다 제거가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너무 힘들어하는 건 거예요. 그때 TV를 뭘 봤느냐면 공원에서 남편들이 회사 못 가고 바바리 입고 돌아다니는 그 뉴스가 엄청 나왔었거든요. 그 저러다가 우리 남편이 한강에 뛰어내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상상까지 가서. 그래서 저희 남편한테 어느 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침대 위에서. 그만둬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냐고. 저는 제 목표는 남편이 명함이 있을 때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남편 뒤에 숨어 사는 게 저는 제일 행복했었어요. 그리고 어디 가나 내가 있는지 없는지 표가 안 나는 게 전 제일 좋았거든요. 그래도 혹시 몰랐어. 그래도 내가 빨리 잘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남편 명함이 있을 때 사이드로 준비를 했는데 변수는 갑자기 오는 건 거예요. 그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여보 안 돼. 가서 다시 매달려. 여보 반이라도 더 벌어와야 돼. 솔직한 마음 아니세요? 정말 솔직했었어요. 근데 제가 미쳤나 봐요. 여보 괜찮아. 그래서 내가 준비했잖아. 내일 가서 당당하게 사직서 내고 와 이랬거든요. 여러분들은 저희 남편 마음이네요. 저희 남편 이렇게 박수 치면서 가서 사직서 냈대요. 근데 저는 큰애는 미국 있지, 작은 애는 공부하지, 아직 다이아몬드는 안 됐지, 제 그릇에 한 개는 있지. 남편까지 그러니까 남편한테 그 말은 못하고 너무너무 무서웠었어요. 그래서 이 암에만이 붙잡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파토나게 생겼는 거예요. 이럴 줄 알고 암에를 한 건 아닌데 이거보다는 나을 줄 알았는데 남편이 명함이 있을 때는 저는 그래도 상위 1% 안에 들어갔었어요. 남편이 수입이 딱 끝나니까 우리 집에 돈이 빠져나가는데 욕조에서 물을 빼놓으면 물 빠져나가는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돈이 빠져나가는 건가요? 동영이는 미국 있지. 동영아 그만하고 한국 오라고. 그만하고 한국 오라고. 우리 동영이는 안 온대요.
미국이 좋대요. 엄마는 죽겠는데. 그러면서 올레를 맞는 거예요. 성적이 안 좋으면 와야 되니까. 우리 동영이대로 머리를 쓴 거죠. 그래서 제가 10년을 동영이를 공부를 시키고 창영이를 공부를 시키고 해낼 수 있었던 게 아메예요. 정말 40대는 너무너무 힘들었고 어려웠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그 시대가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저희 동영이 졸업식 때 50주년이라서 제가 같이 가서 이때 학교를 잠깐 본 것 같아요. 저희 동영이가 마지막 이렇게 카톡이, 이때 이제 막 카톡이 생겼었어요. 이게 그전에 없었었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부모님, 오늘은 제가 대학 생활 중 마지막 수업을 한 날입니다. 아침부터 기분이 매우 싱숭생숭하네요. 시원섭섭하기도 하고요. 그동안 저 유학 보내라, 학비 지원해 주시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사회생활을 첫 발을 딛는 아들로서 더욱더 멋지고 은혜 보답할 수 있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랑, 동영아 기억해? 정말 10년을 진짜 치열하게 돈을 만들어서 보냈거든요. 환율이 높을 때도 미국에 있었었고 그랬는데 저 카톡 하나 받고 끝나기에는 마음이 허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영이는 저거 하나 보내고 말았지만 저는 허했답니다. 그리고 제 50대에 동영이가 10년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와서 아메 비즈니스를 하게 됩니다. 아메 비즈니스 할 때도 저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도 10년의 유학을 보냈기 때문에 괜찮은 직장을 다니면서 사이드 잡으로 아메 사업은 하기를 원했으니까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김동영 리더가 전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전업을 하면 또 엄마가 돼야 되잖아요, 용돈을. 그래서 용돈도 되고 뒷바라지 또 한국에서 또 했죠. 근데 그때 제 아들을 보면서 고민을, 그 용돈보다 더 무서웠던 게 뭐냐면 타이밍이 맞는가 안 맞는가. 우리 아들이 지금 아메 사업을 전업으로 하는 타이밍이 맞는가, 아니면 직장을 좀 다니다가 아메 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고민이 삶 속에서 늘 있었던 것 같아요. 매번 삶 속에서 고민을 있는데 그때마다 올바른 선택을 했을 때 올바른 선택이 사여져야지만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그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게 또한 아메 미팅장인 것 같아요. 계속 이 안에서 공부하고 시대가 바뀌는 거, 세상이 바뀌는 거, 삶의 방향성을 이곳에서 배우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멘토를 할 수 있었고 아이들에게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동영이한테 가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동영이한테 가고 싶었었어요. 저희 동영이가 대학교 시험을 칠 때 SAT 시험을 치는데 아들이 대학교 시험 친다는 거 얼마나 대단한 일인 거예요. 난리 날 일이잖아요. 근데 저는 아메 비즈니스 한다고 잊어버린 건 거예요. 근데 동영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시험 치고 왔어요. 어떻게 했니? 그렇게 택시를 밤에 예약해 놔놓고 점심을 먹어야 되니까 자기가 도시락을 사가지고 갔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니까 엄마가 암에 미쳐가지고 애를 돌보지 못했더니 너무 마음이 아픈 건 거예요. 그 속상하고. 근데 전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건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여러분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다시 선택해도 아메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은 지가 치는 거잖아요. 제가 좋은 밥을 해준들, 제가 미국에 가 있는들 시험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안 달라지는 건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어깨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내목을 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하지, 걔를 뒷바라지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시험 친 아들이 전교 1등 했어요, 그걸로. 네, 그러니까 엄마들은 아이들 걱정을 하는데 아이들 걱정하지 말고 노후 준비해라, 엄마 걱정해라, 이 말이 저는 이 속에서 배웠거든요. 그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돌본다고, 아이들을 챙긴다고 하는 거는 엄마가 자기 숙제하기 싫어하는 핑계라는 얘기를 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숙제에 충실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아들이 아메 비즈니스 진행할 때 무서웠지만 지금 선택하면 만약에 동영이가 공부하듯이 한다면은, 그러면 10년 뒤는 다이아몬드 될 거면은 다른 어떤 선택보다 다를 거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희 동영이는 아메를 정말 일처럼 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엄마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일처럼 아메를 만났고 아메를 해서 자기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또 하나의 잡이고 또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았었어요. 그래서 동영이는 이 안에서 결혼을 했고 에메랄드 때
그리고 그 다음에 성인이도와 함께 다이아몬드가 되었습니다. 7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아마 내년에는 수석 다이아몬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이랑 같이 하나가 되어서 자기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정말 부모로서 바라봤을 때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대견하고, 그리고 이제 김동영 리더에 대한 숙제는 제가 끝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저희 창녕이가 또 아메 비즈니스를 하게 됩니다. 창녕이는 아메 비즈니스에 형이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창녕아, 아메는 직업이 아니라 네 꿈을 이루는 도구야. 그러면서 형의 눈빛, 형의 진행하는 거, 형을 굉장히 좋아하는, 형을 많이 따라하거든요. 그러면서 창녕이도 같이 아메 사업을 진행해서 5년. 이제 우리 집에서는 김창녕이만 다이아몬드가 된다면 한국 아메 온 가족이 다이아몬드가 되는 1호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창녕이에 따라서 그 기록이 언제 세워지느냐 달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온 가족이 아메 비즈니스를 하는 가족이 되었고요. 이 50대에 저는 뭘 했느냐? 이게 뭐죠? 예. 제가 47에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이 50에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되고, 52에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고, 53에 파운더스 수석이 되고, 나이 59에 더블 다이아몬드가 되었습니다. 50대 안에 내 핀이 제가 갔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아메 사업은 사업으로 봤을 때 제가 우리 탑리더님들 봤을 때는 빠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핀이 가는 이유는 뭐냐면 꿈의 크기인 것 같아요. 이 정도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그게 오래 머무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라운이라는 그 높은 핀이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탑리더님도 말씀하시고 파트너들에 대한 스폰서의 더 큰 그림을 보여주기 위해서 도전합니다. 도전 안 하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그런데 도전했을 때 행복합니다. 내가 도전할 때 우리 파트너들의 목표를 저는 계획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5년 뒤, 앞으로 10년 뒤 성장할 우리 팀을 생각하면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나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고민했던 그 마음들을 없애주는 그 과제를 하는 건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늙어서 가난한 게 싫고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키고 우리 아이들한테 짐이 되지 않겠다는 그 마음으로 한 200~300만 원만 받으면 좋다고 생각했던 이 아메를 통하여 큰 꿈도 없던 사람이 그냥 요 안에서 따박따박 한 계단 한 계단 하고 싶어서 했던 건 아니에요. 해야 되니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했더니만 이렇게 큰 꿈을 꾸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제가 크라운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최선을 다하는 저한테 기뻐하고 함께 동반성장하는데 포커스를 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난 20년 동안 사업을 해왔을 때 이렇게 하면은 피는팝니다. 여러분들이 성장을 어렵게 본다는 것은 그 자체가 어쩌면 어려울 거야 하면서 내 행동도 미루기 때문이에요. 아멘은 절대로 난이도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내 귀찮은 내 하기 싫은 하나에 마음을 싣기만 하면 누구나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생에 이렇게 정말 남편이 회사를 그만둘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어떻게 될까 무서워서 남편의 돈만 없는 게 아니라 남편까지 없으면 어떡할까 했던 그 시간들이 생각나며 저는 오직 아멘밖에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멘만 했습니다. 내 인생의 50대는 아멘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60이 되었습니다.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요? 모르겠네요. 작년이었나 봅니다. 제가 환갑이었었어요. 저희 파트너들이 이렇게 저희 집에 와서 환갑상을 차려놨더라고요. 저는 이런 걸 받고 싶어서 했던 건 아니거든요. 제가 지나가면 우리 파트너들이 그러면서 스폰서님 예뻐요 예뻐요 그래서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 예쁘단 말이 외모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내 마음이 전달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인맥이 건맥이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모두 자신 없잖아요. 모두 용기 없잖아요. 자신 없고 용기 없고 능력 없고 스펙 없는 우리한테 리치와 제이가 준 건 뭐예요? 기회를 줬습니다. 그 기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건가요? 우리 시너스타 안에서 우리 경기권 안에서 빅보팀하고 우리하고 합해가지고 우리 저 리더님 같이 합해서 대전에서도 올라오시잖아요.
그래서 함께 우리가 만들어간 이 분위기는 우리가 만들어내가는 도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보다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도구가 얼마나 귀한 도구인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고 내 가문을 바꿀 수 있고 우리 자녀의 어깨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이 귀한 기회를 감정으로 무너지지 말고 함께 우리가 결과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60대에 또 너무 감사하게 파운더스 더블이라는 핀업을 했고요. 제가 제 환갑 선물로 경주 한 달 살이 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았고요. 50대 일만 너무 많이 해서 그때는 옆도 뒤도 몰랐어요. 정말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장마인지도 모르고 했었어요. 여러분 장마 때문에 못 오고 눈이 와서 못 오고 이거는 여러분 전부 아직까지 덜 미쳐서 그래요. 눈이 안 보여요. 비가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러면서 지금 60대 이런 60대를 맞이할 거라고 생각 못 했습니다. 저는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 삶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제 미래가 눈부셔요, 여러분. 이거 저희 엘라, 잘 안 나왔네요. 저희 60대에 저희 집에 식구가 한 명 더 생겼습니다. 5에서 6 됐습니다. 이제 작년이면 장가를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물 줬고 4번 60대에 가장 필요한 2가지는 좀 이따가 제가 얘기할게요. 인생에 있어서 기회. 여러분 기회를 찾으시나요? 인생에는 기회가 몇 번 온다 그래요? 3번 와요. 여러분 3번 다 잡으셨어요? 아니면 한 번이라도 잡으셨어요? 저는 아메가 아니었으면 지나가는 기회도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요, 이까지 살아보니까 기회는 변수란 모습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냥 기회는 기회의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 같아요. 변수가 생겼을 때, 위기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기회로 오는 것 같아요. 제 남편이 회사에서 아주 빠른 승진을 했었어요. 결혼 얘기 나오고 대리가 되고, 일본 가면서 과장이었고, 과장 돼서 한국 오면서 부장 됐고, 부장 되고 9개월 만에 이사가 되고, 이렇게 빠른 진급을 했는데, 빠른 진급 뒤에는 빠른 퇴직이 있었어요. 만약에 저희 남편이 계속 승승장구로 잘 나갔으면 저는 어쩌면 아메를 안 할 수도 있었어요. 남편이 명함이 있을 때 명함을 준비하자고 아메를 시작했지만 50대의 남편의 변수가 나를 머신처럼 아메를 하게 만든 50대가 있는 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50대 안에서 내 핀에 올라갈 수 있었고 그 내 핀을 올라가면서 진짜 능력도 안 되고 스펙도 없는 제가 열심히 하려고 했던 아메인이 돼버린, 그래서 저한테 그게 스펙이 되고 저한테 노하우가 되는 그 세월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업을 하려면 무조건 변수가 생겨요. 어떻게 집어서 올려는 날만 되면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그 변수를 이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변수에 지면은 열매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바빠서 아이들도 못 돌봐봤어요. 저는 제 능력을 알기 때문에 미국에도 한 번도 안 갔다 그랬잖아요. 그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었는데 저희 동령이 저한테 하나도 기대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저희 동령이 가장 저한테 우선순위였거든요. 근데 저희 동령이가 자립심 강한 아빠, 자립심 강한 남편으로 지금 우뚝 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을 잘 지키는, 책임 있게 잘 꾸려가는 그 모습. 저는 저희 동령이가 아기를 그렇게 잘 볼 줄 상상을 못했어요. 애가 태어나자마자 딸바보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잘 보더라고요. 그럼 됐죠. 그리고 우리 성희가 얼마나 만족해 하는지. 그러면 됐잖아요. 내 아들로 영원히 남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이 아닌 성희의 남편이 되고 엘라의 아빠가 되는 건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을 제가 계속 돌보고 있고 끼고 있었다면 엄마 뭐 해야 돼? 엄마 뭐 해야 돼? 아직도 그럴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낼 때는 보내야 되고 진짜 사랑한다는 것은 주고 싶은 걸 참을 수 있는 게 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창영이가 학교에서 성악하면서 오페라의 주연을 4년에 2번을 맡았어요. 4년 동안 한 번도 못 받는 애가 있는데 2번이나 맡은 영광스러운 일인데 저는 한 번도 못 갔어요.
왜? 미팅 때문에. 그래서 또 뭐 여행도 있었겠죠. 그래서 아이한테 제가 그 간 사진은 제 사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창령이 2만 명 있는 데서 애국가 불렀잖아요. 엄마 백으로. 2세로서. 그래서 애들 못했지만 저희 창령이도 주도적으로 잘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게 전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메 안에서 제가 만약에 아메를 하지 않았으면 애만 붙잡고 있었을 거예요. 애한테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애의 길을 계속 막는 엄마로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실패해도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괜찮아. 작년에 너 노래해갖고 못 먹고 살면 운전해. 엄마 운전기사 쓸게. 이 마음으로 전 성악을 보냈거든요. 근데 전 저희 창령이가 또 아메를 저렇게 열심히 잘할 줄 몰랐어. 애가 너무 마음이 약했어. 물론 앞에 더블렉스 주고 돈 못 받은 것도 너무 많아요. 그런 실패를 겪으니까 우리 아들 바뀌어지잖아. 엄마가 뭐예요? 그래, 엄마는 덤블린이야. 엄마 위해서 마음껏 뛰어. 니네 미래를 위해서 뛰어. 해줄 수 있는 게 아메고 기다려줄 수 있는 게 아메더라고요. 그래서 큰아들이 20대에 아메를 시작하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저는 진짜 제 마음이에요. 저 용기 없었어요. 안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자신도 없었고요. 정말 피할 수만 있었으면 피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근데 피했을 때 결과가 나오잖아요. 선택했을 때 결과가 있고 어떤 걸 선택해야 되고 어떤 걸 선택하지 않아야 되는 걸 저는 이곳에서 배웠던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 있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 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대가 바뀌면 돈 버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 방향성에 따라서 열심히 해야 된다고. 누구나 다 열심히 해요. 누구나 최선을 다해요. 결과가 같지는 않아요. 준비 안 된 노후가 너무너무 무서워서 노후를 준비하려고 한 아메가 지금의 저는 감사의 아메로 바뀌어 있고 아메가 나에게 준 것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140세 이상의 아이들이 산다는 이런 거랑 또 로봇가 우리 사람들한테 동냥을 하는 이제는 진짜 사람이 쓸모가 없는 여러분 진짜 너무 많이 그렇지 않아요? 그죠? 우리들이 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있을 때 이 속에서를 통해서 아멘 뭐냐면 세상이 바뀌는 걸 저한테 가르쳐 줬어요. 빠르게 달라지고 있는 이 세상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방향성을 살아야 되는지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다 변하는데 나만 변하지 않으면 내 노후가 어떤지 저는 그것을 이곳에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싶다 하기 싫다의 문제가 아니었었어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하기 싫다 그러면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내 미래는 내가 생각한 대로 만들어지잖아요. 세상엔 절대 공짜가 없거든요. 내가 30대 40대 뿌려놓은 그 열매가 노후에 거두는 거라는 거죠. 아메가 저한테 왔었을 때 뭐 이런 게 나한테 왔지? 너무 하찮아 보였고 저는 아메 하기에 너무 고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아메 속에 들어와 봤을 때 내가 너무 초라했었고 아메는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었는데 아메는 내가 변하는 만큼 가져갈 수 있는 저한테 기회를 주는 도구였었어요. 그 도구의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제가 제 생각이 바뀌고 제 행동이 바뀌어지니까 선택이 달라지는 건 거예요. 그걸 아메가 저한테 첫 번째 준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아이들한테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엄마, 상속해 줄 수 있는 엄마, 그런 엄마가 돼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안 해야 되겠죠. 우리 창령이하고 엘라하고 같다는 얘기는 이제 그만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창령이가 파운더스 PT가 됐을 때 저희 창령이도 돈 쓰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저희 집에서 돈 제일 없는데 돈 제일 잘 쓰는 것 같아요. 파운더스 PT 때 연말 보너스 1,000만 원 가까이를 첫 파운더스 PT 때 받았어요. 그래서 기부 콘서트, 코로나 때 기부 콘서트 해갖고 진짜 막 소비자 관리도 안 하고 연습해가지고 했는데 그 중에서 한 800만 원이 들었는데 기부는 이렇게 넘어가 버렸네. 죄송해요. 기부는 480만 원. 이 돈을
아사리 800만 원을 다 기부하지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런 말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준비하는 과정들이 그 친구들한테도 다 돈 주고 이러면서 진행한 이것들이 아마 평생 남을 것 같아요. 20대 자기 스스로 거절받고 자기 스스로 이겨내가지고 그래서 저희 창녕이가 굉장히 단단해졌었어요. 저는 암의 속에서 자란 저희 자녀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저는 저희 아이들을 잘 키웠다는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들어요. 엘라 놓고도 얼마나 많은 진짜 너무 많은 축하 인사를 많이 받았어요. 저는 고백하건대 저희 아이를 제가 키우지 않았어요. 저는 단지 암의 방향성을 보고 달렸을 뿐이고 우리 아이들이 암의 안에서 성장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아메가 키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 어린 엄마들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들이 손을 더 많이 대면 더 많이 될수록 아이는 망합니다. 아시죠? 저는 저희 아이들을 망하게 할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엄마들은 아이를 잘 키우고 싶으면 엄마만 바뀌면 돼. 엄마만 먼저 바뀌면 됩니다. 여러분 찔리시는 분들 계시죠? 괜찮아요. 제가 제일 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아멘에서 돈만 버는 일이 아니라 이런 멋진 기부도 같이 하면서 영향력 있는 좋은 분들을 같이 만나서 저희 창녕이가 비전 트립을 갔다 오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리더십 여행을 계속 다 따라갔잖아요. 계속 다 따라가면서 그리고 제가 핀이 높으니까 대우 좋은 걸 창녕이는 핀업하는 것보다 저랑 가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창녕이가 갔다 오더니만 엄마 이거는 비전 리더십 여행보다 훨씬 더 좋아. 여기는 일반 비행기 타고 가고 고생도 더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도 여기서 받을 수 있는 이런 가치와 영향력이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미 안에서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좋은 멘토들을 만나고 좋은 어른들을 보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향을 배운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 혼자 키웠으면 절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코로나 때 이 아이들이 이제 후원을 한 집에 하나씩 후원을 하거든요. 얘를 후원하고 있는데 얘는 이제 언니라서 같은 집안 줌으로 만났었어요. 근데 이 집이 필리핀인데 필리핀 집이 철거가 돼가지고 딴 데 이사를 가야 되는데 건물은 나라에서 지어주는데 땅을 사야 된다는 건 거예요. 땅이 없다는 건 거예요. 그 제가 얘기하면서 얼마만 되냐고. 우리 김대주 씨 옆에 딱 깜짝 놀라가지고 도대체 뭘 얼마지 사주려고. 근데 생각보다 안 많았었어요. 그래서 기껏 내가 하겠노라고. 그래서 돈을 벌어서 나만 쓰는 게 아니라 합하여 나눌 수 있는 거, 다른 사람한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내가 선뜻 내 마음으로 내가 할게요 말을 할 수 있는 거, 나만 먹고 살고 나만 아껴 쓰는 게 아니라 한껏 더불어 살 수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많은 암의 여행을 갔습니다. 이렇게 많은 여행을 갔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들은 뭐냐면 너무 많지만 그래서 저는 이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제가 뭐라고 이렇게 매번 여행을 앞으로 가야 될 여행도 너무 많지만 이렇게 창이 3개씩 되어 있는 이런 곳에서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아침마다 밤마다 TK, 김태조 씨, 배순천, 베갯잎에다가 이니셜을 새겨서 주는 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여행이 어디 있어요, 그죠? 너무너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거는 뭐냐면 믿음에 대한 보너스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우를 받는 거는 여러분들이 낮아져서 암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잘하면 이것들을 가서 파트너들한테 섬겨주라고. 그래서 그 파트너들을 데리고 함께 성장시키라는 그런 뜻이 저는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메이가 또 저한테 준 거예요. 제가 제 나이 50대 저한테 선물한 거예요. 몇 번 얘기를 들었죠? 그냥 막 열심히 하다가 그냥 내한테 선물하고 싶은 거야. 내가 50이야. 그래서 제가 BMW 사러 갔어요. BMW 너무 교만해 보여갖고 그 동그란 마크가 그 옆에 있는 얌전한 벤츠를 사러 갔다가 벤츠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가 BMW를 사갖고 제가 저한테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재작년인가 제 결혼 기념일 때 제가 제 남편한테 벤츠 사줬어요. 여보, 결혼 기념일이면 누가 선물 받아요? 대부분 아내가 받죠. 왜 아내가 받아야 돼요? 여보, 내가 사줄게 했었어요. 김태준 리더님은 김태준 리더님이 일남오녀의 까칠남, 화를 낼 때나 화를 안 낼 때나 화를 낸다, 성질을 낸다. 이게 아메하기 전에 김태조 씨예요. 제가 핀이 올라가니까 화낼 때도 안 낸다.
저한테만 잘하면 BMW 또 다른 시집에도 사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잘하겠어요, 안 잘하겠어요? 다른 남편하고 삽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돈입니다. 예. 이렇게 선물하실 거고요. 어차피 소비해야 할 생필품입니다. 이제 다 끝났거든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바깥에서 이런 지하칫솔 이쪽에서 서는 걸 이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아까 잠깐 말했지만 리치와 제이는 우리한테 뭘 줬느냐면요. 판매권을 준 거예요. 브랜드 체인지하면 당신 내가 이걸 만드는 사람들 소비가 소득이 되고 사업이 될 수 있는 이 판매권을 우리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치약을 만드는 게 아니라 샴푸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들이 소비자들이 유리하도록 소비자들이 스스로 잘 바꿔 쓸 수 있도록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냥 카다로 하나 틱 던져놓고 물건 안 산다고 속상해할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얼마나 잘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쿠팡이 그렇게 끊임없이 돈을 넣어서 지금 우리가 쿠팡 아니면 안 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 소비자들한테도 유리하게 우리가 도와줘요. 그 판매권을 리치가 우리한테 준 거예요. 이 판매권.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국에 우리는 뭐 다른 데가 아니라 이런 큰 마트들보다 더 제품이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플랫폼 사업을 하시고 크게 꿈을 꾸시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가게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매여 있지 않아도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항상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주는 한국아메 글로벌 아메 감사하면서 이 빌 게이츠가 자기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하지 않았으면 아메 비즈니스를 했을 거고 아메 판매 방식을 지구 최후의 판매 방식이라고 말을 했는 이 지구 최후의 판매 방식이 우리 거라는 건 거예요. 다른 데서도 돈으로 돌려주는 거 있지만 줄줄이 마일리지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뭘 하셔야 되면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공부하셔서 내 마음이 뭔가 조금이라도 찔리는 게 있으면 절대로 전달할 수 없어요. 내 마음이 암에 협조하지 않고 내 마음이 뭔가 불편해. 그거는 학습이 안 돼 있을 거예요. 주도적인 자기 학습으로 다시 넘어가 보세요. 가슴 뛰고 잠이 안 오고 열심히 하고 싶고 정말 기회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아메를 제대로 공부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따라옵니다. 그래서 나로 시작한 네트워크가 좋은 생필품을 쓴 애용자가 늘 수밖에 없습니다. 한 달에 한 명씩이 정성공 모아도 1년에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이렇게 숫자를 정성을 들이는데 그 사람이 유리하면은 자기 가족을 모을까요? 안 모을까요? 아멘은 되는 일입니다. 내가 얼마나 되게 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먼저 좋은 제자가 되셔야 돼요. 그 방법과 그렇게 얘기하셨죠. 400원인가 얘기하던 거. 예. 지금 이 얘기를 지금대로 못 돼요. 기회는 늘 지나고 알아요. 여러분들이 아메 공부를 제대로 하셔가지고 아메가 맞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지나고 나서 그때 할 걸 이런 말 여러분 되시지 마시고 아멘은 주식보다 더 큰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주식은 해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쉽게 저절로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성장하는 과정이 이게 노하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렇게 노하우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연금을 만드는 것이에요. 김연아가 연금을 금메달을 많이 땄잖아요. 김연아가 연습을 많이 했게요? 안 했게요? 연습 많이 했겠죠. 우리가 안 봐도 알잖아요. 그러면은 금메달 따면 물론 다른 부수입도 있겠지만 월 100만 원씩 연금이 나온대요, 여러분. SP가 되면 얼마 나오죠? 아까 SP 들으셨죠, 그죠? 많게 나오면 예전에 저한테는 SP 때 100만 원이에요. 여러분, 금메달 따는 게 쉽겠어요? SP 되는 게 쉽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문제는 SP가 더 어려운 이유는 김연아의 반도 우리가 연습을 하지 않는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반복에 지치지 마시고요. 계속 잘 안 되는 거는 괜찮아요. 해낼 때까지 해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제가 너무 많이 준비를 했나 봐요. 제가 60이 되니까 느껴지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건강. 여러분 건강, 뉴트리라이트 잘 드시고 저희 성희가 이번에 아기 놓고 나서 정말 모유도 너무 잘 나오고요. 얼마나 다들 수술하고 이렇게 다니는데 저희 성희 이렇게 다니는 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엘라가 얼마나 잘 먹는지 과식을 할 정도예요.
정말 뉴트리 베이비 너무너무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건강 여러분, 아이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건강 지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경제적인 안정이에요. 제가 60이 되니까 많은 사람이 60이 되면 뭐예요? 수입이 끊겨요, 안 끊겨요? 수입이 끊겨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메 속에 60인 저는 수입이 어때요? 제 인생의 가장 높은 건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아질 거라는 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이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는 저야 해요. 여러분의 미래는 계속 지속적인 수입이 나올 수 있는, 그리고 계속 증가하는 수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아메를 선택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저의 미래가 너무너무 눈부셔요. 62인 제가 저의 미래가 눈부시다는 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당히 하면 적당히 밖에 결과가 안 나옵니다. 정말 사업답게, 비즈니스답게, 그리고 타협하지 말고 일처럼 하시면 아멘은 저는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걸 해주고 싶었는데 마지막 요겁니다. 저의 미래도 눈부시지만 저희 자녀들의 미래는 더 눈부셔요. 저는 이제 내려오는 단계입니다. 그래도 70까지 눈부신데 저희 아들 33, 37 이 아이들은 올라가는 고가잖아요. 얘네들이 10년 뒤, 얘네들이 20년 뒤는, 얘네들이 30년 뒤는 어떨 것 같으세요? 제가 41살에 시작을 했거든요. 이게 저희한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아메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공의 기회를 준 게 우리 리치와 제이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매번 주어진 기회 앞에 고민하는 여러분 되시지 마시고 기회를 딱 야무지게 거머쥐시는 여러분 되셔서 노후가 더 아름답고 안정적인 여러분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시 한번